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그 노션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약간 스크롤 다운 하면서 약간 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풀어나가듯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신스테일러이고요. 저희는 그 심투리얼 분들이 제시해 주신 그 기업 프로젝트를 만든 팀입니다. 저희는 그 합성 데이터 관련한 연구를 맨 처음에 하려고 이렇게 짜여진 팀이고요. 팀원은 저랑 그 세연님 그리고 봉경님 양재 캠퍼스 이 두 분 같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팀원 숫자가 적어서 뭔가를 그 딱딱딱 정해갖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다 같이 이것저것 예, 달라붙어서 했었습니다. 저희 과업을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개의 과업을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과업은 그 거리감 있는 객체에 대한 연구인데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 차이 때문에 이 거리감 있는 객체를 음, 좀 탐지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업의 하나였고요. 또 하나의 과업은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건데 그 아까 앞서서 그 포토신테시스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가림 비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탐지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 보는 그런 과업으로 두 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중간서부터는 좀 두 개를 막 혼용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맞는 최선의 그러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순서인데요. 뭐 미니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페이즈가 뭐를 기준으로 나눴냐면 사실 저희가 제가 앞서서 약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었던 시기를 약간 기점으로 저희가 그 시기에는 뭐를 했었고 또 주제가 바뀌어서 바뀌었던 그 다른 시기에는 또 뭘 했었고 약간 이런 거를 지금부터는 약간 시간 순서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좀 힘을 실어서 마지막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는 아마 끝쯤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뭐였죠? 소장님 아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두 가지식으로 해라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지만 좀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그 미니 프로젝트 기간 때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 뭘 했었냐면 일단 논문 서치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베이스라인 모델 구현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논문 서치할 때는 사실 그 심투리얼 분들이 주셨던 논문이 좀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주어질 과업을 실행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 시기에는 그래서 약간 합성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합성 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런 약간 배경 지식들 그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 구현을 시도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미니 프로젝트 시기 때 사실 가장 크게 얻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 뭐라 해야 될까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벽을 한번 느꼈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오픈 소스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모델을 갖고 와서 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식으로 헤매다가 뭐 SSD, Faster RCNN 같은 것들을 많이
뭐 해보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그 모델 구현에는 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데이터 만지고 뭐 논문 서치 같은 거 하다가 이 시기는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뤘던 그런 데이터를 그 시간에 그 미니 프로젝트 기간에도 좀 많이 살펴보고 했었는데 여튼 그때 살펴보고 또 나중에 추가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키티, VKT, 그 AI 허브에서 제공되는 그 오픈 데이터인데요. 이 세 개를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는 키티는 뭐 사실 키티와 VKT는 기업 측에서도 제시를 해주셨던 거고 일단 키티로 봤을 때는 그 디텍션 자율주행 디텍션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많은 논문들이 벤치마크로 쓰고 있고 또 VKT는 합성 데이터 쪽에서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여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벤치마크 같이 쓰인 것 같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AI 허브에서 갖고 온 이 데이터를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리얼 월드 데이터에 가장 맞는 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키티가 좀 오래됐었기도 했고 또 키티보다는 더 다양한 환경에 대한 그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했고 이 데이터 관련한 분석은 좀 나중 막판에 가서 그 저희가 페이즈 3 부분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걸 갖고 뭘 했는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그 페이즈 1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때는 거리가 있는 객체 탐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의 탐지를 좀 그 성능을 향상시켜보자라는 거를 그래도 일단은 이걸로 집중해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결정했었고요. 그래서 진행했던 게 일단은 역시나 모델 같은 게 좀 돌아가야 되니까 미니 프로젝트에서 하던 것들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모델을 그 학습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페스터 RCNN을 일단 첫 번째로 성공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런 로스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은 좀 패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페이즈 1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욜로 V5 모델을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학습을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연구 같은 거를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욜로 관련된 표인데 살짝 넘어가고 사실 이 당시에 저희가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넘어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 페이즈 1 단계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멀리 있는 객체를 좀 탐지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탐지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사실 뭘 해도 이 욜로 V5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모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뭔가 그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갖고 우리 수준에서는 뭔가 이거를 멀리 있는 객체를 뭐 뎁스맵 같은 걸 사용해 볼까도 생각했었지만 좀 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 다른 주제로 약간 방향을 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거를 그 결과를 도출하면서 페이즈 1 단계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일단은 그냥 키티 데이터셋이 있는 그대로를 학습시켰는데 멀리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멀리 있는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이런 돈 케어로 학습이 되는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키티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그 굉장히 멀리 있고 그 약간 탐지하기 힘든 것들은 그냥 돈 케어로 그 라벨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구할 때는 돈케어 라벨도 좀 삭제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제를 틀기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려진 객체 탐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페이즈 2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당시에부터 저희의 그 멘토분이 그 청류대 교수님으로 바꾸셨는데 어, 저희가 이 가림빌 관련한 연구의 첫 번째 실험으로 삼은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 가려진 객체를 라벨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혼용이 되긴 하는데 뭐 이러한 식으로 알려주셔갖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느 것이 가려진 객체를 탐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라는 거를 좀 궁금해서서 일단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실험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욜로 모델의 그 키티 데이터셋을 갖고 좀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각각의 200개의 그 데이터셋만 나왔고요. 그 키티는 어 이렇게 전체 라벨링이 된 부분이 데이터셋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라벨링한 이런 데이터셋은 저희가 수동으로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 사이즈, 배치 사이즈 에포크 해갖고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확인했던 거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걸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가 전체 라벨링한 버전을 학습했을 때이고 아래는 보이는 부분만 학습했을 때인데요. 크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그 그 라벨링한 모델의 경우 마찬가지로 탐지할 때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약간 탐지를 한 듯하게 저희가 느꼈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약간 이게 한 장만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탐지한 것의 객체의 개수가 그래도 전체 라벨링한 것보다 좀 많다라고 저희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만 학습을 시키면은 그 오클루전에 대해서 좀 잘 탐지를 하려나라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벨롭 했던 거는 그러면은 그 쪼개진 거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쪼개져 보이지만 그거를 그래도 객체 수를 많이 탐지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쪼개진 그 라벨을 원래 라벨을 이용해서 쪼개진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모델 자체가 이런 쪼개진 라벨에 대한 학습량을 늘리면은 좀 오클루전이 낀 객체를 잘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요약해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벨 하나에 그 카라는 객체 하나가 있으면은 어 근데 이 카라는 객체가 온전한 그 오클루전이 없는 객체일 경우에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상하좌우 50% 분할한 그 라벨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미지에 카 객체가 하나였다면 한 이미지에 그 카 객체가 5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을 진행했을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이렇게이고요. 키티 데이터셋에 데이터 개수, 인풋 사이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긴 했는데 이렇게 쪼개서 넣으니까 디텍트하는 것도 쪼개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4등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봤던 거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디벨롭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좀 의미 있게 더 나아가고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갖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저희가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게 이 당시에는 저희가 그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같은 거를 사용했어서 나중에 모델이 학습한 거를 저장했을 때 그 체크 포인트가 그 베스트랑 라스트를 저장하는데 베스트도 라스트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도 그거를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났었어서 근데 분명히 오버피팅은 됐었던 것 같긴 해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실험할 때는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서 오버피팅 문제가 해결된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나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약간 인풋 사이즈 좀 크게 키우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성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사실 좀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객체도 4등분해서 탐지하는 것들도 보였고 예, 전반적으로 그랬고 PR 커브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봤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 개의 그래프가 굉장히 낮은데 얘네가 카랑 트럭이랑 밴인데 사실 얘네가 저희가 그 삐박스를 쪼개서 추가했던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삐박스를 쪼개서 넣어주는 게 뭔가 좀 학습에 영향을 안 좋게 주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 이게 혹시나 다른 데이터셋에는 어떤지 또 실험을 해봤는데 비슷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4등분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이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 키티 데이터셋에는 없는 그 한국형 포터라고 할까요? 한국형 트럭? 이거는 잘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멘토분 교수님께 좀 도움을 많이 구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의견 주셨던 게 그 일단 이렇게 피박스를 추가한 거가 좀 안 좋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온전한 그 오클루전 없는 것만 학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도 그거서부터 좀 출발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즈 2의 네 번째 실험으로 QT에서 오클루전이 껴있는 그 데이터는 다 제외하고 없는 데이터만 그러면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가려진 객체는 당연히 탐지를 좀 못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저희는 사실 이 시기에는 아이고, 그리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도 봤을 때 그 카 객체 관련해서 그 백그라운드 FP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발견했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자면 뭔가 카 객체를 탐지를 했는데 IOU 스레시홀드 미만으로 아마 그 true positive에 끼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답이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일단은 두 팀 다 이 심투리얼 기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두 팀 다 그 욜로라는 모델 하나만 갖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한 팀이라도 그 다른 모델에서 어떠한 성능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비교할 수 있게 다른 모델도 시도해 볼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 방향으로 다른 연구 방향을 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에서 저희가 얻었던 교훈은 좀 정리하자면 픽박스를 쪼개서 넣었을 때는 좀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은 그 픽박스를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온전하게 있는 카 객체도 약간 백그라운드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한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었고요. 근데 데이터셋 자체에 여튼 오클루전이 끼어 있는 거를 넣어야지 오클루전이 끼어 있는 객체를 잘 탐지하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모델을 써서 데이터셋끼리의 조합을 했을 때 이것들이 뭐 오클루전과 소형 객체 탐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키티와 VKT 그 AI 허브 3개를 갖고 얘네들의 어떠한 조합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 측면에서 그러면 얘네 데이터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나 하고 저희가 일단 살펴본 거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오클루전 관련된 겁니다. 오클루전 관련된 건데 사실 키티와 VKT 그리고 AI 허브 3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VKT와 AI 허브는 그 오클루전 관련된 라벨링이 약간 부정확하거나 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키티 데이터만 추가를 했는데요. 0 부분이 보면 오클루전 가림 비율이 가려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갈수록 가려진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려진 게 없는 객체 수가 약 2만 개 정도 되고 이 1로 표시된 키티에서 1로 라벨링한 그 가려진 객체 수는 한 그거의 반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런 수치를 넣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 키티 데이터셋은 이런 수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의 느낌으로 0, 1, 2, 3을 매겼던 거고 다른 데이터셋은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데이터 신뢰성에 좀 의심이 가갖고 여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각 클래스별 객체 수입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동차 그리고 뭐 사람 이런 객체 수를 비교를 해봤고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비슷한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 키티와 VKT, AI 하고 대부분 비슷하고 VKT에만 약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형 객체를 탐지하려면은 소형 객체 관련 라벨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1, 2, 3, 4, 5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정량적으로 나눴었습니다. 뭐냐면은 1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0.01% 면적을 갖는 객체들의 수이고요. 비율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0.1% 그 이미지 면적의 0.1%를 차지하는 것들. 여기는 1% 그리고 10% 이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VKT의 경우는 이런 게 아마 합성 데이터의 강점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작은 소형 객체에 대한 라벨링도 꼼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모델은 저희는 그 욜로 V5와 Efficient 그리고 레티나는 3개를 갖고 각각 모델에서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3개를 왜 선택했냐? 사실 뭐 이 그림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블로그에서 약간 힌트를 얻었었는데 뭐냐면은 이 블로그는 뭐 하는 블로그냐면 비슷하게 그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4개의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는 Faster RCN은, Retina는,
efficient at YOLO V5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얘네 4개가 그래도 그 디텍션 관련한 그 알고리즘 패밀리 중에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Faster RCNN 같은 2스테이지보다는 1스테이지가 나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3개를 해서 실행을 해봤었습니다. 네, 좀 더 일단 빨리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라고 하면은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욜로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피션트에서는 이렇게 했고, 레티넷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 사이즈 같은 거나 등등등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같은 거는 이 욜로나 뭐 이피션트 이런 거 다 오픈 소스에 있는 거여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약간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는 약간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냈냐를 좀 밑으로 가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 측정한 거냐면 저희가 참고로 이러한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그 AI 허브랑은 다른 그 빅데이터 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약간 리얼월드 비슷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것의 라벨이 갖고 있는 B박스 수와 각각의 모델 그리고 각각 그 데이터셋 버전이 갖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데이터셋 버전이 디텍트한 그 라벨 수를 나눴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 못 드린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실행한 실험은 이 3개의 모델에 키티 3000장, 키티 2000장 혹은 키티 2000장과 VKT 1000장 혹은 키티 2000장 플러스 AI 허브 1000장 혹은 키티, VKT, AI 허브 1000장씩 이렇게 총 3000개씩 이렇게 맞춘 데이터셋 버전 4개를 학습했을 때 얘네들이 그 원래 갖고 있던 라벨의 삐박스 개수와 원래 갖고 있던 라벨의 삐박스 개수 대비해서 몇 개의 삐박스를 검출했는지를 일단 이 지표로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사실 쓰게 된 이유는 뭐 MAP 같은 걸 쓸 수도 있었지만 저희 교수님, 그 멘토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그냥 추천해 주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단순한 그 지표를 추천해 주셨던 이유로는 저희 기억에는 그 뭐 MAP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실험을 세팅했을 때 과업 자체가 클래스 같은 거 상관없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디텍트 얼마나 많은 객체를 잘 탐지느냐만 봐도 일단은 뭐 비교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지표로서 했는데 네, 약간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정성 평가 부분도 같이 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정량적으로 비교해봤고요.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가지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2가지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네,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한적한 고속도로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멀리 있는 객체들도 잘 보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갖고 온 이유는 소형 객체를 각각의 모델과 각각의 데이터셋이 소형 객체를 탐지할 때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좀만 더 내려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는 그러면 위에 거는 소형 객체였으니까 이거는 오클루전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위에 것부터 먼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2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까 그
테이블과 같은 로우와 컬럼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욜로고, 여기가 efficient, 여기가 레티나넷, 키티 3000장, 키티 2000장 플러스 v키티 1000장, 키티 2000장 플러스 AI 허브 리얼월드 데이터 1000장, 그리고 이거는 3개 데이터 각각 1000장씩 이렇게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객체의 경우 일단 키티 3000장짜리들은 굉장히 낮은, 뭐라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좀 낮은 그 디텍트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VKT가 처음으로 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 자그마한 이 소형 객체 하나를 좀 탐지했습니다. 욜로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건 삐박스의 크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 AI 허브만 꼈을 때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efficient과 레티나넷인데, 사실 얘네들은 그 비슷한, 뭐라 해야 될까요? 비슷한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일단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관련된 거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를 확인해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던 것처럼 키티 3000장만 학습시킨 데이터는, 모델은 약간 스택타는 거가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그 객체가 많아서 좀 특성 같은 게 좀 두드러져서 보이는데, 어, V키티가 키티와 V키티로 학습된 버전인데요. 여기서 위에서는 탐지하지 못한 살짝 멀리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시작하고요. 밑으로 갔을 때는 V키티를 추가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 리얼월드 데이터, AI 허브 거를 추가했을 때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한 탐지가 좀 활발하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버전을 합쳤을 때는 약간 이게 제일 베스트한, 뭔가 위에 2개를 합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티나넷이나 그 이피션댓도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제일 위에 거가 좀 안 좋고, 두 번째 거가 살짝 멀리 있는 것들을 탐지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거가 이러한 오클루전 부분들을 활발하게 탐지하고, 다 섞은 데이터셋이 네, 그나마 좀 제일 나아 보이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정성적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첫 번째로는 키티만 학습했을 때는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VKT가 추가되면 멀리 있는 객체들을 조금씩 찾기 시작한 것 같다. 이는 아마 또 그 데이터 분석 쪽에서 봤던 것처럼 소형 객체 라벨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I하고 그 리얼월드 데이터가 추가되면 이 부분은 그 오클루전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탐지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뭔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런지 세 조합 전부 학습 때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걸 약간 합성 데이터 측면에서도 보자면, 앞으로 학습성 데이터를 만들 때도 약간 이런 오클루전 같은 부분도 그 VKT가 키티를 좀 따라하긴 했지만, 이러한 그 목적 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성능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네, 이렇게 세팅해서 만들면은 아마 추후 딥러닝 모델 성능 향상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끝으로 하여간 저희 네, 약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같이 해준 팀원분들과 그 양재 캠퍼스 퍼실 분들 도와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덕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시간 관계상 한 질문 2개 정도를 받아보고 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CS 필러 팀이 이제 독종님이 좀 제가 이제 메토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교수님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독종님에 대한 걱정이 저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발씩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전혀 지루함 없이 끝까지 정말 이게 잘 들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없었던 점도 되게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모델적인 그런 분석이라던가 모델을 많이 돌려보시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독종님이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그 시간 순서에 따라 그런 고민들도 이제 그런 페이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좀 이거는 좀 논제에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주제를 던졌을 때 사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제 처음 인공지능에 입문해가지고 저희의 이제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점은 지금 이제 CS 필러 팀에서 했던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주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다양한 분석적인 문제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그 모델과 데이터 분석들을 하셨는데 페이지를 나눠서 이게 뭔가 구분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뭔가 하나를 아우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 3D에서만 뭔가 결론을 내고 결과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정리를 조금만 더 하시면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좀 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뭔가 이제 모듈에서의 연구를 좀 이어나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오픈 소스 그런 모델들과 이제 그런 약간 테크니적인 걸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독종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모델과 함께 하시면 의미 있는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님이 너무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몇 가지 좀 이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페이지 1과 페이지 3는 사실상 같은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있는 객체 탐지 연구랑 페이지 3 소형 객체 탐지에 대한 성능 향상 연구. 네, 비슷한 것 같고, 페이지 2는 아까 전에 이전 팀이 했던 것처럼 가려진 객체 탐지 연구인데, 바운딩 박스는 사실 그냥 목적에 맞게 바운딩 박스를 그리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퀴를 찾겠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가려진 부분을 굳이 그렇게 부분 쪼개서 제가 본 결과는 후처리, 논맥스나 서프레션 할 때 아마 그것들을 많이 겹치는 부분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욜로도 앵커박스 V5는 쓰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디텍션 할 때 앵커박스의 비율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장 적절한 비율로 우리가 앵커박스를 깔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가려진 부분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페데스트리아는 항상 좀 이렇게 길게 서 있을 텐데 이제 얘네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3D 바운딩 박스 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D인데 우리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계속 이 차량에 대한 연구를 할 거면 3D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바운딩 저렇게 우리의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바운딩 박스를 그렇게 나눠서 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에 맞게 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나 욜로에도 오그멘테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들도 좀 그러니까 얘가 가려진 부분이랑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찾고 그러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리고 멀리 있는 거 탐지할 때는 여러분 제 생각엔 이미지 사이즈 2배 하고 그다음 디텍션 하면 잘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뭐 욜로에도 그게 있겠죠. 뭐 피라미드 구조를 안에 집어넣었겠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일단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론이 약간 부족하다. 뭔가 이제 계속 지금 우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뭔가 어디서 발표를 이제 계속 하실 때는 당연히 뭐 근거 있는 뭐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시간만 있었으면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티나넷 에피션트 넷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차량에 해당하는 백본을 연구해도 좋겠다. 뭐, 예,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미지들 그런 것만 잘 연구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트랜스포머 계열을 쓰면 좋겠다. 뭐 이 생각 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 점수에 반영이 될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그 모델적으로 개조를 해서 그 미소객체를 탐지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 시도를 한번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일단 갈수록 인풋 사이즈가 줄어드는 형식이니까 약간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거 인풋 사이즈를 키워서 넣고 그리고 얘도 계속해서 뭐 줄여나가기보다 컨볼루션 거치면서 별로 안 줄어들고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것들만 모아갖고 이제 디텍트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왜 적었냐면 파라미터 수는 굉장히 적지만 연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모델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접었었습니다. 네. 여러 시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엔지니어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거 접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데이터 요즘 보니까 리서치가 데이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에 레이블을 잘 달고 합성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좀 더 분석하고 예. 그 되게 좋은 합성 데이터 넣었을 때 조그만 데이터를 잘 찾는 것좀 신기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파본다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재밌는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뭘 해보지? 막 찾아보다가 시간이 없다 해서 이제 급하게 결론을 좀 이끌어낸 경향이 좀 지금 제 추측이지만 보이지 않았나. 네, 데이터 넣었다 뺐다?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네. 계속 또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